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2025년 1월을 맞아서 이제 2026학년도 입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부터는 3번 또는 4번에 걸쳐서 2026학년도 자연계열 수리논술에 대한 안내 말씀을 쭉 드려갈까 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수리논술 실시대학하고 수리논술 대학의 최저학력 기준 정도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입시를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용어들도 낯설고 생소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은 크게 수시로 가는 방법하고 정시로 가는 방법이 있죠.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오늘 얘기할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이 있고, 정시는 수능 시험을 치러서 그걸로 대학을 가는 방법이죠. 여기 중에서 간단하게 나머지 것들을 설명드리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단 고교 내신 성적하고 수능 최저는 상위권 대학은 거의 대부분 있죠. 면접은 거의 대부분 이제는 없습니다. 작년까지 이화여대가 있었다가 이제는 면접을 폐지해서 면접이 있는 대학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고교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를 결합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전형 방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상의 교과나 비교과의 여러 항목을 평가하여 입학을 결정하는데, 최근에는 이수 과목이나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여러 가지 사항, 그리고 수능 최저, 그리고 면접은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논술전형은 인문계열 학생이 보는 인문논술,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이 보는 수리논술로 나눠지는데, 인문논술은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연계열 학생에 해당되는 수리논술만 설명을 드려가겠습니다. 이 수리논술은 논술 시험은 무조건 봐야 되겠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수능 성적에 따른 등급으로 만드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어요. 그리고 교과 성적도 마찬가지로 반영하는 대학, 반영 안 하는 대학, 반영한다면 반영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의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정시는 수능 시험을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서울대는 내신을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고요. 고려대는 교과 우수 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일부 반영하는 전형을 만들었는데, 주요한 건 수능 성적이 있고요. 교과는 그냥 적당하면 유불리가 없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리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기로 할게요. 일단 네임밸류나 수능 전, 수능 후에 시험을 보는가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는데요. 오늘부터의 설명에는 의치한약수는 빼고 나중에 의치한약수 계열은 따로 설명을 드리는 순서가 있을 거예요. 최상위권은 수능 전에 연대가 시험을 보고 수능 후에는 한양, 서강, 성균, 고려대가 시험을 봅니다. 상위권 대학으로는 서울시립대가 수능 전, 수능 후에는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가 보고요. 중상위권에는 수능 전에 홍대, 수능 후에는 건대, 동국대, 숙명여대. 중위권의 대학이 좀 많습니다. 수능 전에는 성신여대, 수능 후에는 숭실, 광운, 세종, 당국, 서울과기, 부산대, 경북대, 아주대, 인하대, 국민대가 올해 처음 논술을 시험 보는 대학으로 새로 등장했고요. 상세한 내용은 수능 100이다,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다만 나왔고, 나머지 내용은 올해 4, 5월쯤에 예시문항을 발표해야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중하위권에서는 수능 전에 가톨릭대, 수능 후에 서울여대, 한국항공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경기대, 연대 미래캠퍼스가 있는데, 서울여대는 그동안 통합과학과 생명 정도를 보는 과학논술이었다가 이번에 수리논술로 전환해서 이제 인서울에서는 여대, 이화, 숙명, 성신,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까지 모든 여대가 수리논술 시험을 보도록 재편되었습니다. 약수령 대학이 최근에 대학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능 전에는 을지대, 서경대, 상명대가 시험을 보고 수능 후에는 3, 6대부터 세보니까 14개의 대학이나 약수령 시험을 봅니다. 약수령 시험은 여러분들이 주로 아직은 관심 가는 대학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두 마디 말로 정리하자면
수능과 똑같은 형태의 수학시험과 또는 수학 국어시험을 보는 대학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령 대학은 지금부터 논술 준비를 할 건 아니고 수능 준비를 잘 하다가 7, 8월 정도 돼서 약수령 대학도 정시로는 가기 힘들겠다. 요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 약수령 대학은 수능 문제 유형과 완벽하게 같기 때문에 대신 수학만 보는 대학이 있고 수학과 국어를 같이 보는 대학이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약수령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치한약수도 올해 대학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의예과는 가톨릭, 경북, 경희, 부산, 성균, 아주대, 연대미래, 인하대, 중앙대, 가천대까지 시험을 받고 올해 한양대가 다시 들어왔고요. 이화여대도 다시 들어왔고 단국대 의예과도 새로 신설했습니다. 빨간색은 2026학년도에 신설된 대학이고 치의에는 연대는 수능 전에 일반 자연계열과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경희, 경북, 단국대 치의회가 올해 신설됐고요. 한의에는 경희대, 부산대, 수의에는 경북대, 건국대, 약학도 매년 대학들이 한두 개씩 늘어나는데 가톨릭, 경희, 부산, 성균, 중앙, 이화, 고대, 세종, 동국대, 숙명여대, 아주대, 덕성여대가 올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길게 안 찍는데 또 너무 세분해서 여러 편으로 나누면 여러분들 힘들까봐 오늘은 수리논술 미리 보기에 1부에 이어서 2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논술 시험에서 대학의 학생을 어떻게 선발을 하냐면요. 논술 시험은 당연히 무조건 봐야 되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능 성적의 등급이라는 걸로 두 과목의 등급의 합이 얼마, 세 과목의 등급의 합이 얼마 이렇게 해서 1단계 기준 같은 거예요. 논술 시험을 보고 합격하기 위한 예비 기준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대체로 수능 최저가 1단계의 허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논술 시험에 대한 경쟁이 미약함에나마 조금 적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우리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게 무서워서 없는 대학을 선택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논술에 의한 당락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되죠. 그리고 내신 성적은 이따가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15개나 있고 수리논술 전형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일반 자연계열에 지원할 때는 내신이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라면 전혀 유불리가 없는 상태고 6등급, 7등급 정도로 내려가면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정도, 7등급 이하 8등급까지 내려가면 상당히 손해를 보는 정도까지가 되니까 내신은 5등급 학생이 가장 많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이런 학생들은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유리도 불리하지도 않다라는 거고 역시 여러분이 보기 좋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논술 100이라는 건 내신을 전혀 보지 않고 논술로만 100%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100과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논술 시험 잘 보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고 논술 100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연세대랑 한국기술교육대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연대는 수능 최저도 없으니까 수능 시험을 안 봐도 되고 준비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연대 시험 보는 날 가서 논술 시험 하나만 잘하면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죠. 수능 시험 준비를 전혀 안 해도 되니까. 두 번째, 논술 90에 내신 반영이 10% 되는 대학은 한양대, 홍익대, 숙명여대, 홍대, 세종, 신한대가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상명서경, 경기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양대는 내신을 10%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해서 학교생활 성실도를 평가하는 게 10% 반영을 하고 내신 자체를 점수화해서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양대는 작년까지는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만 새로 신설해서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는 모든 계열이 3합7 정도라는 세 과목 합해서 수능 등급이 7등급 정도 되어야 하는 수능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한양대는 작년과 합격자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논술 80에 내신 20인 대학이 수능 최저가 있는 숭실대, 나머지 시립, 광운, 단국대, 아주대 등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논술 70에 내신 30이 중앙대, 동국대, 세종대, 부산대, 경북대가 수능 최저가 있고 서울과기대, 인하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 중에 중앙대랑 동국대는 출결을 반영하는데요.
이 중앙대나 동국대는 내신을 반영하는 것의 비율보다는 출결을 반영하는 것의 비율이 높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출결이 내신보다 더 중요한 대학이겠습니다. 그 다음 대학별 수능 최저 상세 분석인데요. 이게 처음 이 말을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하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수능 모든 과목을 응시를 해야 되는 대학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 영어, 한국사까지 모든 과목을 시험을 봐야 되는 대학들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보통의 수험생이라면 어차피 수능 전 과목을 보니까 상관없는데 혹시 재수하면서 나는 수능 최저로만 대학을 가야겠어 라고 해서 일부 과목만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건국대 응시를 하겠다고 하면 일단 수능 전 과목을 빵점을 맞더라도 응시를 하고 그 중에 일부 과목으로 최저를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고려대 수학 지정 없고 탐구 제한이 작년까지는 과학 탐구였는데 삭제됐고요. 한양대 수학 지정 없고 탐구도 지정 없으니까 아무거나 국수영, 탐탐, 한국사까지 시험 봐야 된다는 거고 다른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대는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은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만 이렇고 다른 모든 대학들은 제2외국어나 한문을 탐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홍대 나홍익대 세종은 작년까지는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 탐구는 자연계열은 과학 두 과목을 응시했어야 되지만 올해는 그런 게 폐지됐으니까 드디어 홍대도 이제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데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갈 요소가 생긴 거죠. 경북대는 전 과목을 봐야 되고 수학, 탐구 지정 폐지됐고 모바일 공학만 미적 또는 기하, 수학, 과학 두 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됩니다. 부산대 수능 전 과목을 필수 응시하고 수학 탐구 지정 영역은 모집 단위를 여러 가지의 그룹으로 쪼개서 3개 정도의 그룹으로 쪼개서 모집 단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고대 세종은 미적 또는 기하 지정을 안 했다가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두 과목도 무조건 응시해야 됩니다. 고대 세종은 네임밸류에 비해서 수능 필수 응시 기준이 매우 강화된 대학이고요. 가톨릭대 간호학과는 수능 전 과목을 응시하는데 탐구는 한 과목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수능 전 과목을 응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수능 최저를 충족할 때 예를 들면 수학과 탐구로 충족할 때 수학은 아무거나 봐도 되는가 아니면 미적 또는 기하를 봐야 하는가 탐구로 충족을 할 때 아무거나 봐도 되는가 또는 과학으로 봐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분류를 해봤습니다. 수학을 반영할 때 미적 또는 기하 그리고 과학 두 과목을 봐야 되는 대학이 부산대의 일부 모집 단위, 고대 세종 그리고 빅데이터는 제외입니다. 경북대 모바일 공학이 그렇고 탐구 반영할 때 과학을 응시해야 되는 대학이 부산대 일부랑 국민대고요. 수학 탐구에 응시 제한은 없으니까 수학, 미적, 기하, 확통 아무거나 봐도 되고 탐구도 아무거나 봐서 최저를 충족하면 된다가 바로 이 대학들로 대다수의 대학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만 조금 더 눈여겨보면 되겠고 인서울에는 국민대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아무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말씀드릴 건데 논술 100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논술만 잘 보면 되는 대학이 연대랑 한국기술교육대, 논술 100에 수능 최저만 있는 대학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여기 설명할 때 탐1이라는 건 탐구를 반영 안 해도 되지만 반영한다면 탐구가 두 과목이 있으니까 그 중에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한다는 걸 이렇게 쓴 거예요. 탐구를 무조건 하나 반영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1은 탐구를 반영할 때 과학을 잘하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한다라는 뜻이지 무조건 과학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과탐 제한이 없는 대학은 탐으로 그냥 썼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서강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상위 한 과목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 합 7이고 한국사 4 이내니까 국수영도 되고 국수탐도 되고 수영탐도 되고 어떻게든 3과목의 합이 7이 되면 된다. 7 이내가 되면 된다라는 거고 한국사 4등급 이내라는 거죠. 경희대는 이하본데 서강대랑 좀 다르게 탐구를 반영 안 해도 되지만
반영할 때는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한다. 그리고 한국사 5등급이다. 고려대는 국수 영탐 중에 4개 합 8이니까 4과목을 무조건 반영하는 거고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건국대는 자연계열 일반학과는 2합 5에 탐구를 반영 안 해도 되지만 반영할 때 상위 한 과목 한국사 5등급이고 건대 KU 자율전공은 실시가 미정입니다. 올해 수시 모집 요강을 봐야 합니다. 근데 건대가 입학 전형 계획을 발표한 건 작년 4월이고 건대 KU 자율전공은 그 이후에 생겼으니까 올해는 볼 가능성이 크고요. 수능 전과목 필수 응시해야 되고 탐구도 2과목을 봐야 된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균관대가 굉장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복잡한데 공통적인 조건은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하는데 의예과만 그렇지 않고요. 탐구 과목을 분리해서 별도의 과목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인데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은 탐구를 반영 안 해도 되지만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을 반영했는데 여기는 수탐탐으로만 최저 조건을 맞출 수도 있죠. 3합 6인 조건이 글로벌 융합, 자연과학, 전자전기, 공학, 건설환경이고 3합 5가 반도체 시스템 공학,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등이 있고 지능형 소프트웨어 약학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올해 논술을 크게 유형을 2개로 나눠서 언어형 논술과 수리형 논술로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시 모집 요강에 나와야 할 수 있지만 자연과학, 공학, 건설환경, 전자전기, 소프트웨어에 언어형 논술을 지원할 때는 수학을 무조건 반영해야 된다는 조건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화에 되는 자연계열은 2합 5에 탐구를 반영 안 해도 되지만 한다면 상위 한 과목이고 수학을 무조건 포함됩니다. 이런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수학 탐구 지정이 없고요. 나머지 여러분이 보셔서 크게 오해가 없는 내용들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가천대는 일반 인문 자연은 국수 영탐 중에 한개 3등급이고 바이오로직스학과는 2합 5에 탐구 반영 시 상위 한 과목, 클라우드 공학은 2합 4에 수학을 반영할 때 미적 또는 기하, 과학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요. 소수점 아래 절사를 합니다. 국민대가 신설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2합 6에 탐구를 반영할 때는 과학을 반영하면서 상위 한 과목입니다. 그 다음 유형은 논술과 내신도 반영하고 수능 최저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가장 복잡한 대학이겠죠. 한양대는 논술 90에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해서 내신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학교생활 성실도를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 10%고 큰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고등학교 생활을 잘한 학생이라면 감점되지 않을 거예요. 수능 최저가 3합 7로 신설했는데 한양대가 서강대랑 수능 최저가 똑같고 성균관대가 더 수능 최저가 강하죠. 중앙대는 논술 70에 교과 20에 출결 10인데 교과보다는 출결이 더 실질 반영률이 높다. 자연계열 일반은 3합 6에 탐구 반영 시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고요. 한국사 4등급. 다빈치 캠퍼스는 2합 6에 탐구를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 한국사 4등급이고 모두 영어 1,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합니다. 영어가 2등급이면서 3합 7인 학생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중앙대 최저를 딱 맞추고 합격까지 하면 더 좋겠죠. 동국대는 2합 5에 탐구 반영 시 상위 한 과목 한국사 4등급. AI학과나 자연계열은 수학 또는 과학을 둘 중에 하나라도 포함해야 되고 경찰행정은 2합 4에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경북대 읽어보시고 세종대, 숭실대 마찬가지입니다. 숭실대도 여기 빠뜨렸는데 탐구를 반영할 때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홍익대는 논술 90에 교과 10인데 3합 8이고 여기 과 1은 잘못 나온 거예요. 탐구를 반영할 때는 사탐도 가능합니다. 홍대 세종은 한개 4등급, 숙명여대 자연계열은 2합 5에 탐구 반영 시 상위 한 과목, 약학부는 3합 4에 탐구 반영 시 상위 한 과목, 수학을 필수로 반영합니다. 그 다음 논술 시험과 내신으로만 합격자를 가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입니다. 이런 대학이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만 매력적인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대학이니까 경쟁률이 일반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아주대, 인하대, 광운대, 단국대, 카톨릭대, 상명대, 수원대, 공학대, 을지대, 한신대, 서울여대, 서경대가 있고요. 여기서 각 대학별로 교과를 10% 반영한다, 20% 반영한다 이렇게 다르지만 그게 논술 지원하는데
논술 대학을 고르는 데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거의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 두 번째 강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의 영향력 순위는 어디가 높을까? 즉 합격을 하는데 수능 최저라는 조건이 결정적이냐, 적당하냐, 좀 약하냐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고려대가 428인데 굉장히 센 편이죠. 이 정도 느낌으로 맞아야 되죠. 성균관대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이런 학과들은 3합5인데 수능 최저가 꽤 센 대학이고 성균관대의 자연과 공학은 3합6인데 한 중상 정도 되는 대학이고요. 중앙대는 3합6으로 서강대나 한양대보다도 더 세죠. 그리고 영어 반영할 때 1,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한다. 어쨌든 중앙대 3합6은 굉장히 센 편이다. 그리고 한양대나 서강대는 3합7인데 대학의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즉 한양대 논술 시험을 보는데 나는 3합7이니까 한양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 홍익대 3합8 굉장히 센 거죠. 이 왼쪽에 놓인 대학들은 수능 최저 마치고 수학을 2등급 정도 나오면 당당하게 써도 되고, 이 아래에 있는 대학들은 3등급이어도 수학 3등급이어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고요. 이쪽 오른쪽의 대학들은 2합5의 최저를 경희대 맞췄다고 나 경희대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설명들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 반영 방법과 출제 범위에 대한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